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 9월 30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장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은 달러가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달러 인덱스가 연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더 강해졌습니다. 심지어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굉장히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다 보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나는 것 같은 인상을 줬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 금리 역시 좀 하락했고, 그러니까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도 좀 수요가 있었고, 주식 시장 역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는 올라가는 미국 주식이 좀 선호받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전반적으로 달러 자선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 것 같은 인상을 줬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스닥이 왜 하락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IT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는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종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저께 마이크론이 실적 전망치를 예상보다 좀 낮게 제시한 점이 반도체 업종 약세에 좀 영향을 미쳤었던 것 같고요.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시장 금리 하락이 일시적이고 전반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된 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달러화 인덱스가 좀 강했었던 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는 파월 의장이 이 12 포럼에 참석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급망 이슈다라는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게 이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하면은 내년까지도 이런 병목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고착화되는 건 아니다,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아닐 것 같다, 이 정도의 발언을 같이 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상원에서 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하원에서 올랐던 안은 임시 예산안이랑 부채안도 유예안이랑 같이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거였는데, 상원에서 자꾸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두 개를 한 번에 통과시키지 말고 임시 예산안만 통과를 시켜가지고 일단 좀 셧다운을 막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넘어가고 하원에서 통과하고 결국에는 대통령 책상까지 가는 게 9월 30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10월 1일 그 00시까지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바빠진 움직임이고요. 어쨌든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며칠까지는 아니고요.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셧다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흐름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라간 종목 중에서 달러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S&P 500 수익률 1위였는데 14% 정도가 올랐습니다.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1000원샵 같은 가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달러짜리 이렇게 제품들을 파는 데인데, 여기에서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요. 앞으로 자기의 제품군에 3에서 5달러짜리 제품도 같이 팔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실적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약업체들 전반적으로 좋았었는데요.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M&A 이슈가 있었고요. 머크 같은 경우에도 이 M&A 루머가 있었습니다. 엑셀러론이라는 바이오테크 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머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경구형
코로나19 치료제가 있는데요. 뭐 임상 3상 시험 중이거든요. 뭐 이게 델타 변이는 물론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발표를 같이 하면서 주가가 같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 우려도 있고 금리 오른 거에 대한 뭐 부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컸던 거는 마이크론이 어제 장 종료의 실적을 뭐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뭐 실적은 좋았죠. 실적 전망치를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던 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하락했는데 어저께 시간의 거래에서 한 4% 정도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은 사실 좀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다만 반도체 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램리서치라든지 KLA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뭐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뭐 AMD라든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역시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저 아침에 오는데 비가 온 다음에라 그러는지 정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전에는 외투 안 입고 다녔어도 됐는데 이제는 뭐 정장 외투까지 다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낮에는 반대로 또 굉장히 덥더라고요. 어제 돌아다닐 때 땀나던데 그만큼 그 일교차도 심하고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3분기 마지막 날인데요. 뭐 어제 시장 보니까 상황은 좀 그렇게 막 달러 인덱스 강하고 이런 걸 보면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9월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점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좀 용기 내시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